이제 오늘은 그 최근 시장에서 핫한 이 탄소 섬유에 대해서 간단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최근에 이 탄소 섬유라는 단어를 좀 많이 이제 듣고 계실 텐데요.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국내 주식시장을 좀 보게 되면은 이 탄소 섬유 이슈 업계 1위 이제 효성 첨단 소재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. 그것도 이에 비례해서 이제 한국 카본도 굉장히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,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간단히 탄소 섬유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보고 이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좀 마켓에 영향을 미칠지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이 탄소 섬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탄소로 만든 섬유를 가리킵니다. 그러니까 실 속에다가, 그러니까 실에다가 이 탄소로 한 90% 이상 이제 함유를 한 그 제품인데요. 이게 이제 탄소 섬유 복합제랑은 약간 다릅니다. 그래서 이 탄소 섬유라는 거는 이 탄소로 만든 실을 이렇게 뽑아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, 그래서 이제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뭐 업계 종사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 3K 능직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제 이렇게 생긴 건데요. 뭐 이제 사실 사진만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. 그래서 이 탄소 섬유의 장점은,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제 무게 대비해서 엄청나게 강도가 강하다는 데 있습니다. 흔히 이 탄소 섬유의 비교 대상으로 이제 철이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철에 비해서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제 무게 같은 경우에는 한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 그 강도를 보면 한 10배, 그리고 이제 탄성은 한 7배나 높다고 합니다. 이게 이제 영상이 좀 자극적이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, 이 탄소 섬유의 강도가 얼마나 높냐면, 이렇게 탄소 섬유로 만든 옷을 입고 있으면 이렇게 진짜 칼로 이렇게 찔러도 아예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. 실제로 이 탄소 섬유 옷을 입은 사람을 이렇게 찌르거나 휘두르면 오히려 이렇게 칼이 튕겨져 나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뭐 실제로 이제 보게 되면은 뭐 잔인한 영상은 아니고 이제 웃으면서 시연을 하는 건데,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실 분들은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장점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이 탄소 섬유가 부각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이제 바로 이 수소 연료 탱크의 이제 핵심 소재라는 게 있죠. 그래서 수소 연료 탱크 같은 경우에는 기압이 높기 때문에 이걸 이제 좀 버틸 만한 소재가 필요한데, 이제 여기에 이제 고강도 탄소 섬유를 쓰면 되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이 연료 용기가 금속이었는데, 이제 지금은 그 탄소 섬유랑 이제 알루미늄을 혼합해서 쓰는 뭐 타입 3,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탄소 섬유랑 플라스틱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이 타입 4가 이제 대세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참고로 최근에 상장한 이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소 섬유랑 플라스틱을 혼합한 이 타입 4 용기로 이 수소 탱크를 만들어서 이제 공모 인기가 꽤나 있었던 건데, 이 수소 탱크에 필요한 원료를 이 탄소 섬유를 효성 첨단 소재가 이제 공급을 합니다. 이렇게 생긴 게 이제 타입 4 용기인 건데요. 그런데 이제 사실 이 탄소 섬유 섬유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수소 연료 탱크 부분에서 해자가 있지만은 원래는 이제 이 항공 우주 산업을 중심으로 좀 발전을 해왔습니다. 왜냐하면 이 탄소 섬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에 비해서 4배나 가볍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차체가 가벼워지고 내구성이 좋아지면 당연히 이제 이로 인해서 그 기기 자체의 무게가 줄어드니까 연비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량화가 되면 이제 이에 필요한 연료 부담이 줄어들잖아요. 그래서 이제 연료 비용에 대한 절감 역시 이제 엄청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, 이 탄소 섬유는 원래 우주 항공 분야를 위해서 개발이 됐지만 이제 해당 분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현재는 수소 분야에서, 그리고 이제 여타 다른 분야에서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정보들로는 사실 매매의 승률을 높일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조금 더 이 탄소 섬유 산업을 좀 들여다보면 이제 개념적으로 이 탄소 섬유는 크게 5가지로 또 분류가 됩니다. 물론 이제 여기에는 그 UD 유니디렉셔널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빠졌는데,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거는 그 초경량 카본 자전거를 이제 이 방식으로 만듭니다. 그리고 또 여기 뭐 1K, 3K, 12K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여기서 이제 K라는 거는 그 숫자 1000을 가리킵니다. 그래서 1K라는 거는 이 실이 이제 1000개가 1000가닥이 들어갔다는 거고, 3K라고 하는 거는 3000가닥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. 그럼 이제 이 중에 뭐가 제일 비싸고 좋을까요?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12K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제 1K가 가장 비쌉니다. 아니 이제 실이 12000개나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12K가 비쌀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근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그만큼 무게가 무거워진다는 거잖아요.
그래서 이제 1K만 들어가면 이제 상대적으로 실이 덜 들어가는 만큼 이제 무게도 가볍고, 또 이 한정적으로 이제 1000개의 실로만 만들려면 더 촘촘하게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K 제품이 가장 비쌉니다. 그럼 이제 현재는 그 수소 때문에 이 시장이 좀 이렇게 개화하고 있지만은, 앞으로 향후 이 탄소 섬유 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발전을 하게 될까요? 일단 현재 이 탄소 섬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주 항공이라는 방향을 유지하면서 이제 그 가운데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자동차나 뭐 풍력 블레이드, 뭐 인공뼈나 의족 같은 분야에서 이제 쓰임새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. 특히 탄소 섬유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동차 시장과 함께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거는 2017년 기사이긴 한데, 이제 이때는 사실 그 탄소 섬유로 만든 휠에 대한 물음표가, 그러니까 대량 생산에 대한 물음표가 있었고, 또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시장이 확대가 되지 않았지만, 이제는 이 탄소 섬유로 휠을 만들면 이제 환경도 보호할 수 있고, 무엇보다도 이제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자동차들은 반드시 탄소 섬유 휠을 탑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무게가 줄어들면은 연료를 더 아낄 수 있기 때문인 거죠.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가까운 미래로 가보면 이런 식으로, 이제 이거는 그 에어버스에서 만든 이제 플라잉카 같은 개념인데, 이런 날개에도 이 탄소 섬유가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는 이제 수소에 묶여서 좀 훈풍이 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, 조금 더 연결지어 보면 이러한 점들까지 좀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현재 이 부면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효성 첨단 소재라는 이제 기업이 해자가 있죠. 물론 이제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타이어 코드, 그러니까 이 타이어 내부를 이제 구성하는 보강제 이슈가 있는데, 참고로 이제 전 세계 승용차 2대 중에 한 대에 이 효성 첨단 소재의 타이어 코드가 사용된다고 하고, 그리고 또 이제 아마미드 실리라 그래서 철보다 강하고 높은 열을 견디는 섬유가 있는데, 이게 이제 5G 광 케이블로 좀 사용이 되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도 있고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본 이 탄소 섬유 매출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좋은 흐름을 계속 보일 거라는 컨센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아직 크게 부각되지 않았는데, 이 한국카본이라는 기업 역시 그 기업도 이 부면에서 수혜 구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국카본이라는 기업을 볼 때 이제 뭐 LNG 운반선, 본행제 생산 기업으로만 알고 있지만, 사실 이제 한국에서 가장 최초로 이 탄소 섬유 사업을 시작한 기업은 바로 이제 한국카본이었습니다. 이미 이제 80년대 이 탄소 섬유를 사용해서 뭐 낚싯대나 골프채 같은 걸 이제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,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이 항공기 소재 분야에도 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, 이제 이거는 2018년 기사이긴 하지만은, 이미 2014년에 이제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이 항공기 소재에 필요한 인증을 취득을 했고, 또 이거는 2016년 이제 기사인데, 17년 기사인데, 이 무인 항공기 추진체에 한국카본의 탄소 섬유 복합 소재가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. 그래서 현재는 이 탄소 섬유 분야가 뭐 자동차랑 수소 연료 탱크에 국한되어 있지만은, 조만간 본래의 목적이었던 이 항공 우주 분야로까지 확대가 되면 국내에서는 이제 한국카본을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. 뭐 이외에도 이제 SK케미칼도 있긴 한데, 이제 이 회사는 본업이 분명하고, 그리고 또 이 탄소 섬유 분야 같은 경우에도 스포츠나 레저용품 분야이기 때문에 뭐 새로 사업을 조금 넓히지 않는 한 이에 대한 한계가 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탄소 섬유 산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. 제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